어서 오세요. 최런의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사용 선생의 작품을 읽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홍사용 선생은 시인으로 출발하여 연극활동에 매진했던 까닭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는 아닙니다만 문우들 사이에서는 그 필력을 인정받았던 전방위 작가였습니다. 시, 수필, 시곡, 소설 모두 하나같이 명문장으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1920년대 낭만주의 계열의 작가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준비한 뺑덕이네는 1938년 조선일보에 발표한 단편소설인데요. 일제의 침탈 속에 신음하는 조선인의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뺑덕이네 시작하죠. 앞집 명녀는 도로 왔다지요? 저의 아버지가 함경도까지 찾아가서 데려오느라고 또 빚이 무척 졌다우. 원망할 깨집에도 동백기름값도 못 벌려니지. 그게 무슨 기생이야. 해마다 몇 차례씩 괜히 왔다 갔다 지랄발광만 하니. 이번엔 그 데리고 갔던 전래 마누라가 너무 흉측스러워서 그랬대요. 같이 간 점순이와 모두 떼국놈한테로 팔아먹을 작정이었더래. 저런. 아이 그래, 명녀 아버지가 찾아가니까 벌써 점순이는 어디다가 팔아버리고 전래 마누라는 어디로 뺑소니를 쳤더라는데. 저런 세상에 몹쓸 년이 있나. 그 어린 것을. 그래, 저희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나? 아이 그럼 가만히 앉았지요 어떡하오. 더구나 그 해보가. 하긴 멀쩡하게 마누라 뺏기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대대 그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위인이니까. 북악과 인왕산이 앞으로 치받쳐 그늘진 골짜기 돌각달이 메마른 산마을이라 산의 장정들은 대개가 첫새벽에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자하문턱을 넘어서 벌이를 하러 들어만 가면 온 동네가 날이 맞도록 한간 오막살이 돌담집. 그 속엔 저절로 여편네들만의 오붓한 세상이 되어버린다. 남의 흉이나 제사정이나 새벽동자 늦은 밤참도 수가 좋아야 제때에 두 끼를 끓이게 되는 시들픈 살림들. 그러니 심심하고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으로 서로 찾아다니며 게으른 하품에 뒤섞여서 한바탕 짓거리고 나니 그것이 저절로 모두 쓸데없는 이 삭다리들 뿐이다. 어떠한 이인이 있어서 그렇게 실없게 던지고 간 예언인지는 몰라도 조석고개가 뚫리면 동네가 패한다. 물문이 헐리면 음란한 일이 많아지리라 하는 무슨 수수께끼같이 야릇하고도 너무나 영절스럽고 흉물스러운 구비전설이 아직도 몹시 어수룩하고 아늑한 이 산골짜기에 극히 서려 있다. 위아래 붙인 바위에다 나날이 새롭게 갈아놓은 흠집 자국은 그 어느 청춘들의 아프고 안타까운 가슴으로 모질게 긁어놓은 생채기인지 뒷절 돌부처는 어두운 밤마다 아무 죄 없이 생코를 깎아버리는 참혹하고 가엾은 형벌을 수없이 치르건만은 억울한 하소연도 사려올 곳이 바이 없어 그대로 우두머니 감중년만 하고 서 있을 뿐이다. 예전엔 깡조밥이나 보리꼽사리가 아니면 줄임배를 채울 줄 모르던 이 마을 사람들인데 요사인 집집마다 잡곡 대신에 오이씨 같은 흰 이밥도 맛있는 반찬이 없으면 못 먹을 지경으로 입맛을 모두 드자비해 놓은 모양이다. 그러나 그 대신 몇 해 전까지 잡곡을 심던 산비탈 바디랑까지도 어느 틈에 모조리 문안 낯설은 사람들로 임자가 갈려져 버렸다. 새벽 고랑개를 마시며 도시락을 끼고 공장에 다니는 처자들이 해마다 그 수요가 늘어만 가는데 저녁이면 어두운 거리에서 주정꾼, 노름꾼, 쌈꾼, 온갖 흑채꾼들의 거칠은 목소리가 세검정을 들레인다. 등이 곱은 늙은이들은 다 다른 괭이자를 둘러매고 조석고개로 기어 올라가서 땅이 꺼지도록 긴 한숨을 쉰다. 그러나
젊은 아들, 딸들은 삼배로 단단히 동여매어 놓기 전엔 열애열 골물이 한대로 합수쳐서 천방저 지방저 돌도밀 굴리며 홍해 물문을 북질러 터져만 가는 자연의 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랴. 건너마을 북시리는 초래 전날 밤에 밤보쯤을 싸가지고 어느 공장으로 달아나서 선체로 받았던 돈을 도로 벌어서 갚겠노라고 애를 무진 쓴다 하더니 그만 어느 틈에 애비 모를 아기를 베어 오는 달이 산삭이라고 포대기 걱정이 부산하게 되었다 한다. 뒷골 큰아기는 어느 술집으로 돈벌이를 하러 갈 터인데 까다롭게도 호적 초본에 친권자 승낙서까지 들게 된다는 등 요사이도 날마다 애처로운 소식만이 늘어갈 뿐이다. 그런데 전래 마누라가 데려다 팔아먹었다는 점순이의 집의 내력은 더구나 한 가닥 구슬픈 이야기였었다. 점순이의 어머닌 가늘골 어떤 과수의 외딸로서 터밭되기나마 호러미의 손으로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부쳐먹고 사는 살림이라 어려서는 그리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고이 가꾸어 길렀었다. 아가씨 나이가 15살, 차차 색시골이 베이자 점순이의 외할머니는 대릴 사익감을 3년이나 두고 고르는데 앞뒷골 12동네하고 많은 총각 중에서 서경이라는 부모도 없고 붙일 곳도 없이 이 집 저 집 세경살이로 떠돌아다니는 떡어머리 늙은 총각 선머슴꾼을 제일 잘난 사람으로 뽑아놓게 되었다. 서경인 정말 착실한 신랑감이었다. 기골도 장대하거니와 심지도 묻어나였다. 몸은 부지런하고 마음은 유순하였다. 온통을 들어 말하자면 차라리 천치에 가까웁게 착하고 무능하고 뼈가 없는 해보였었다. 일생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그저 해에 좋은 일을 보나 나쁜 일을 보나 도대체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완급이 없고 세월도 없었다. 동살이 훤하면 날이 새었나 보다. 미역국에 밥사발이 두둑하면 생일날인가 보다. 그가 한 번이나 성내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본 일이 없었다. 만일 그에게 어떻게 엉뚱한 희망이나 야심이라고 있었던들 잘되면 성현, 못되어도 영혼 갈데 없이 되었을 것을. 그러나 그러한 기적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동안엔 그저 그를 천황씨라고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 부를 뿐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렇게 아주 천치 바보도 아닌 모양이었다. 가다가 뜻밖의 의사스러운 둔지도 가끔 보인다. 한 번은 섣달 대목에 등짐을 지고 밤늦게 넘어오다가 자아 문턱에서 연말 경계하는 경관을 만나 성명을 잡히게 되었는데 서경이요? 무슨 자야? 무슨 자요? 네. 그건 문 안 들어가서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찾아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언 귀를 어울러 따귀가 철썩. 암만 정신 차려보아도 반문서 잡히느라고 도장을 그만 문 안에다 갖다 둔 걸요, 뭘. 서경이가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은 천하태평의 봄이더니 그야말로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 제비는 물을 차고 청개구리 신상투할제 너울너울 진달래. 그러나 꿈결 같은 그 봄빛은 너무나 덧없이도 빨라버렸었다. 강철이 닿는 곳은 가을도 봄이라 하더니 10월에도 상달 대동에서 산재 모시던 날 저녁 나절에 서경이의 장모가 벼랑간 바람을 맞아 쓰러지게 되었다. 이어 말도 못하고 손발도 못 쓰는 전신불수로 오줌똥을 받아내는 불쌍한 산송장이 되어 누워있게만 되었다. 그러다가 그럭저럭 7회째 되는 해 봄에 그만 시들픈 목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건만은 그동안의 병구한 약 시세로 집터까지 다 올라가 버리었고 열량 20냥 취에다가 쓴 장리돈도 모두 모으면 여러 백냥, 변지 별리, 지리의 손주 별리까지 받으려고 악장을 치는 세속 인심이라 벼랑간에 장모의 초상을 당한 서경인 머리를 기둥에 때린 듯이 고개를 돌이킬 겨를도 없이 되었다.
너무도 불쌍한 장모의 죽음이었건만은 하는 수 없이 거적송장으로 밤중에 서경이 혼자서 짊어져다 묻게 되었다. 가만히 눈물 속에서 점순이 외할머니의 60평생 마지막 길도 흐지부지 치르고 나니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날그날마다 입을 메꾸어 나갈 길도 아주 어둡게 캄캄해졌다. 산입에 설마 아니 거미줄 길이야 라고 하지만은 아낸 벌써 첫아들 저명일 나 5살이요. 다음 달 점순일 난 지도 겨우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산후 부조섭으로 누렇게 떠서 밤낮 들어만 누워있는 몸이 되었고 밥먹이 젖먹이 어린 것들은 죽어라 하고 아귀같이 보채기만 한다. 게다가 알뜰한 일가 친척도 변변이 없는 고단한 신세. 두 손길 마주 잡고 앉았던 서경인 하는 수 없이 허구한 날 날품팔이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버는 날은 돈양간. 죽이라도 끓여 끼니를 이어가게 되지만은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는 날이거나 날이 굳은 때는 며칠씩 그대로 솥 가시는 일도 없게 되었다.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점순인 저녁이 되어도 자질 않고 엄마 젖꼭지에 매달려 보채기만 한다. 아유, 아가, 자자, 자자. 자꾸 보채기만 하면 어떡하니? 애미가 뭘 먹은 것이나 있어야 저신들 나지 않니? 점순이 엄만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몸뚱이를 억지로 일으키며 떨리는 한숨을 쉰다. 벌써 며칠째나 끓일 것도 없어졌다. 이 집 저 집에서 얻어온 청등 호박도 그럭저럭 다 삶아 먹었고 그나마도 어린 것들이 들이덤비어 죄다 퍼먹느라고 걸신을 하는 통에 엄마는 변변히 목구멍에 넘길 것도 없었다. 영양 부족, 거기다가 해산한 뒤에 소복할 겨를도 없이 이내 노상 들어만 누워있게 되었으니 몸을 마음대로 추스를 수도 없고 더구나 젖은 누런 물밖에 날 까닭이 없었다. 이제 아빠 들어오면 맘마 주지? 아버지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배가 오죽이나 고플라고. 겨울철이 들어서면서부터는 품팔이 할 곳도 길이 끊어져서 점순이 아버지는 며칠째 집에만 들어 엎드려 있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어있는 오막살이까지 이제는 내쫓기게 되었다. 작년까지도 5간 돌담집에 20 주의 감나무 밭대기나마 그들의 살림으로는 오붓한 천냥인 듯 싶었건만은 그나마도 빚에 치여 남의 손으로 한번 넘어가 놓으니 올봄부터는 매삭 1원씩의 사글세를 물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삭 1원 그것인들 또박또박 치를 돈이 어디 그리 쉬웠으랴. 상년 겨울에 집 반문서를 이동초 갈 적에는 아주 형제 고륙이나 되는 것처럼 하도 몹시 정다웁게 구는 통에 그만 설마 하고 모두 넘겨준 노릇인데 시방 와서 보니 인정사정 도무지 모르는 도초기보다도 더 지겹고 야속하게 구는 흉악한 집주인이었었다. 서경인 버리자리도 찾아볼 겸 또 집임자도 다시 한번 더 만나 군색한 사정도 하소연해 볼 겸 오늘 아침 일찍이 맨입으로 문 안에 들어갔다. 점순이 엄마는 우는 점순일 헌 포대기 쪽에 싸서 두리쳐 엎고 일어나 부르르 떨리는 다리를 비척거리며 바깥마당으로 나섰다. 방 안엔 저명이가 어린 것이 그만 시진에 늘어져 자니까 서름이 복받치는 어두운 가슴을 밖에 나와서 한번 소리쳐 마음대로 터놓고 싶었던 까닭이다. 어둠 속에 잠긴 외딴 산마을은 죽음같이 몹시도 쓸쓸하였다. 점순이 엄마는 어둠을 향하여 얼마를 실컷 울고 나니 속은 더 쓰려도 가슴은 다소 후련한 듯하였다. 점순이 아버지의 돌아오는 그림자는 아직도 보이질 않는다. 소림사엔 불공이 들었는지 꽝 하는 쾌징 소리와 또르락 똑똑 하는 목탁 소리가 이따금 멀리서 바람결에 들려온다. 점순이 엄마는 언뺨에 눈물을 씻고 우두머니 서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곳을 일 없이 바라다 본다. 점순인 어느 틈엔지 그만 잠이 들었다. 아마 울다 보채다 그대로 지쳐버린 것이다. 첫 겨울의 산바람은 뼈가 저리게 품속으로 스며든다.
점순이 엄마는 시르르 방으로 들어와서 점순이를 고이 내려 자리에 뉘었다. 엄마 밥 좀. 하고 헛손질을 하며 일어나는 저명이를 다시 달래어 뉘고 쓸쓸한 화로 옆에 가만히 웅성거리고 앉았다. 멀리서 바람결에 아랫마을 개 짖는 소리, 등잔거리의 등잔불은 근심스럽게도 끄물끄물, 맨제 화로에 불씨를 불어가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쌀이 문짝이 버석하고 나서 저벅저벅하는 귀에 익은 발자취. 옳지, 이제야 오는구나. 서경인 풀이 없이 들어와 앉으면서 몹시 배고팠지? 어서 저거나 끓여 먹어. 그게 뭐요? 술짓기. 눈물이 앞을 서는 듯 목이 메어 말을 못하는 서경이 입은 옷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들어왔다. 그런데 어쩐 일이요? 누구하고 싸웠소? 서경인 아무 대답 없이 방바닥에 엎드려 느끼어 울 뿐. 그런데 어쩐 일이야? 속 시원하게 말이나 좀 하오. 점순이 엄마도 울음이 금방 터질 듯하였다. 얼마 뒤에 서경인 일어나 앉아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나서 띄엄띄엄 굼뜨게 옮기는 사연은 대강 이러하였다. 아침에 집주인을 집주인은 모물전을 한다. 가게로 찾아가서 가전 사정을 다 해보았으나 동량은 주지 않고 쪽방만 깨뜨린다는 셈으로 됐다. 이런 날부랑당 같은 토종놈! 이라고 길길이 뛰며 불호령. 금년에 밀린 것 8원하고 명년치 선세로 12원! 도합 20원을 당장에 가져오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문짝을 떼고 방꼬를 헐어놓겠다! 라는 둥 벼랑간에 산벼락이 내린 셈이었다. 그래도 서경이는 그대로 올 수가 없어서 속으로 날 잡아잡슈 하며 지칫거리고 앉았노라니까. 아유, 웬 남의 영업터에 와서 떠들어? 하고 애매한 책망을 하더니 그동안에 무슨 군호를 하였는지 거강꾼 놈들, 모두 거간인 동시에 일수바지하러 다니는 사람, 거강꾼 놈들이 하나둘 웅기중기 모여들어서 잡담제하고 밟고 차고 문매를 주어 끌어내린 것이었다. 그래, 이것 좀 봐. 서경이가 찢어진 저고리를 벗고 나니 먹구렁이가 감긴 듯이 울퉁불퉁 밖고랑이 져서 터져 부풀은 몸뚱이, 남편과 아내 잠들었던 두 어린 것까지 서로 어우러져 목을 놓고 울었다. 초상이 난 집같이. 서경인 평생 처음 원한과 분노의 열에 들뜬 뜬 눈으로 긴 밤을 새웠다. 창밖 감나무에서는 아침을 이르는 까마까치 소리. 끓일 것도 없는 집에 아침은 일러 무엇하노? 이젠 꼭 죽었지. 엉덩이를 붙일 것도. 목구멍은 무엇으로 넘기요? 그야 움집이라도 있으면 벌어서 먹고 살지. 벌긴 무얼 벌어? 어저께 술집에 얻어온 금충겹 받침 술집에서도 두 동이들이 술장군을 세검정까지만 져다 주면 10전씩 주마는데. 그럼 하루에 몇 장군이나 지우? 5장군이야 넉넉히 지지. 조반이라고 돼지죽이나 다름이 없는 술집기죽을 허겁을 하며 퍼먹은 뒤에 점순이 엄마는 몇 달 만에 비로소 머리를 가리어 빗고 점순이를 업고 나들이를 나섰다. 날은 저물었다. 점순이 엄마는 아직도 아니 돌아왔다. 서경인 저명이를 무릎에 뉘고 눈만 꺼먹꺼먹하고 앉았다. 등잔불은 기름이 잦아져 잠깐 끄물끄물하다가 그대로 꺼져버렸다. 밤은 차차 이슥해졌다. 어두운 방 안엔 찬바람이 휘 돈다. 어디서인지 다듬이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가엾은 안엔 아직도 안이 돌아온다. 어쩐 일일까? 20전도 어려운 이 판에 20원은 어디서? 혹시 무슨 일이나 생긴 것이 아닌가? 어디서 이렇게 늦는담? 서경이의 어지러운 머리가 금방 거꾸러질 듯이 한참이나 꾸벅거리는 동안에 모진 잠도 근심인 양
기나긴 밤도 다 새웠다. 그런데 점순 엄마는 때마침 문살이 훤한 방문이 부시시 열리며 점순이 엄마는 고달픈 걸음으로 들어온다. 서경인 비로소 입을 해하고 그 추운데 어딜 갔다가 이제 와? 예수, 이만하면 됐지? 방바닥에 널어진 10원지폐 석 장. 난 오늘부터 점순이만 데리고 저 아래 범어 스님이 시황전에 행화불사를 하는데 화주로 가 있을 터이니 이 돈 가지고 집세도 주고 양식도 팔고 또 술장군 나르는 벌이도 부지런히 잘해서 아무쪼록 저명이하고 배고프지 않게 지내오. 너무도 꿈속 같은 일이라 서경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점순 엄만 그 자리로 일어서서 되나가 버렸다. 그 뒤에 점순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범어와 점순이 엄마가 조석고개 밑에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고 비공식에서 공식으로 사랑의 단꿈을 꾸게 된 지도 어느덧 벌써 15해이다. 그런데 점순이의 아버지인 서경인 10년을 하루같이 여전히 아무러한 말도 없었다. 불평도 없었다. 오히려 불평은커녕 들어있던 그 집도 그대로 배겨 살 길이 없어서 몇 해 전에 아래 뜸새 마을로 거산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었다. 하늘엔 은하수를 가로놓고 배틀알미와 집신 할아버지가 서로 건너다만 보고 있다더니 당춘대로 감돌아 내리는 돌시내 하늘 가운데 두고 연암은 걸음 상거에서 마주 건너다 보는 두 오막살이, 북쪽엔 저명이 부자가 사는 집이요 남쪽엔 점순이 모녀가 깃들인 보금자리다. 앞개울엔 오작교 대신에 징검다리를 새로 늘어놓고 매양 굶주리는 저명이의 집식구들이 때없이 오락가락하게 되었다. 나날이 변해가는 시속 인심이 그동안에 더 다시 거악스럽고 야속해진 탓인지 서경인 술장군을 저나르는 그 알뜰한 버리구멍도 자전거 배달 등살에 잃어버린 지가 오래썼는데 다행히 가까운 몇 해 동안은 서경이 부자 모두가 서서 문안 음식점에 돼지밥거리를 걷어모아 저다가 범어 화상집에 바치고 그 값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일이 처음 생겼을 적엔 무슨 큰 야단이나 난 것처럼 위아래 동네가 모두 들끓어 떠들었지만은 몇 달이 못 가서 흐지부지 그대로 잠잠하여졌다. 이제는 아주 그렇게 이상한 천생연분도 덜어 있는 것이라고 슬쩍 돌려버렸고 중서방을 해온 뒤에 배는 그리 굶주리지 않게 되었지만은 어린 점순일 돈 100원에 팔아먹게까지 되었으니 그런 가엾은 일이 어디 있어 하고 그들의 험고준 팔자를 무척 동정하게까지 되었다. 더구나 이 일은 10여 년 전 물문도 아직 허물어지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애꿎은 물문의 탓은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어주기 위하여 발을 벗고 나서 애를 쓴다. 다만 옛날 얘기책에도 산 남편을 두고 후살일간 그러한 여편네가 덜어 있었으니 효녀 심청의 옛일을 빌어다가 점순일 뺑덕이로 뺑덕 어머니라 일컫게 되었을 뿐이다.